최근에 뭐 며칠 전에도 뭐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만은 법당에 가면은 뭐 불신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림 보면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법당 아닙니다. 좀 뭐 두 손을 뭐 합장하고요. 저렇게 우두커니 서서 뭔가 좀 고뇌한 것 같아. 야, 좀 부처님한테 뭔가 좀 막 비는 것 같고요. 가방도 열어젖힌 채, 좀 정신이 없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 정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부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뭔가를 좀 주섬주섬 담아요. 저렇게 108배를 해야 될 판에 지금 불전함인 것 같은데요. 목탁도 건드리지 않고 목탁은 스님만 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전함으로 보이는데 저기서 뭔가를 해요. 조금 전까지 이렇게 서 있던 사람 갑자기 불전함으로 다가갔는데 장희영 교수님 왜 저렇게 우두커니 합장하던 사람 기도하던 사람이 불전함으로 갔을까요? 기도하던 분이 불전함으로 갈 때는 대개는 한 가지죠. 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불심을 현금을 좀 넣는다든가 이런 마음으로요. 저분은 반대였습니다. 현금을 꺼내기 위해 저 불전함에 다가선 건데 다시 네. 말해 한마디로 절도범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공범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법당 안에 CCTV에는 한 명밖에 안 보이지만 네. 공범이 또 한 명이 밖에서 일명 망을 보는 거죠. 누가 그래요?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고 두 사람 간에는 서로 이어폰으로 말을 주고받으면 사람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네. 저렇게 불전함에 있는 돈을 현금을 꺼냈는데요. 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3월부터 무려 17 그 사차를 돌면서 세상에. 총 360만 원 정도를 훔친 것으로 조사 결과 이야. 드러났습니다만 일단 본인들이 밝힌 금액일 거고요. 사실 저 안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주지스님도 열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액은 사실상 저들이 진술한 것보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앞서 그 법당 내부를 비추는 CCTV를 보면은 저 남성이 정말로 합장을 하고 정말로 이 불상을 바라보면서 부처님 바라보면서 지극정성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걸로 보이는데 보세요. 보세요. 불상을 합장하잖아요. 그런데 왠지 뭔가 체념한 듯이 이 법당 내부를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법당의 천장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저 CCTV를 보고 경찰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쪽 귀에는 안 보이는데 저 반대쪽 귀에 뭐가 있냐면요.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어폰. 그래서 앞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 설명처럼 망을 보는 사람이 밖에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그 이명 일개조인데요. 지금 안에서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바깥에서는 혹시 지금 불전함을 뒤지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해오면 문제가 되니까 바깥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이번에 검거를 한 것은 저 사람이 있었던 그 현장 CCT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이제 범인을 검거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주차한 차량들의 블랙박스가 상당히 많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용의자의 그 인상을 특정해가지고 결국 저 두 사람은 체포가 됐는데 네. 지금 그 약간 그 뭐 도구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네. 서로가 교신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좀 진화된 수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아예 이제 저쪽 불전함 앞에 있다가 갑자기 견물생심같이 네. 해가지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계획을 짜서 도구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간 그러니까요. 매우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예.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망 보는 사람하고 이른바 교신이라고 이제 우리 오윤성 교수님 표현하셨잖아요. 진짜로 연락을 취하면서요. 나 지금 이제 훔칠 거야. 그러니까 망 잘 봐. 이런 대화를 실제로 나눴다고 합니다. CCTV에는 음성이 안 나오니까 녹음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 경찰의 그 얘기로만 짐작할 수 있었는데 경찰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혹시 장희영 교수님 정말로 이 사찰에 네. 기도 드리러 불신 받으러 갔다가 혹시 견물생심에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이들이 3월 말부터 무려 10일 동안 무려 17차례에 걸쳐서 17차례라면 전문 절도범인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사찰들만 돌면서. 전국 유명 사찰. 그렇죠. 사실은 그 17차례 훔친 거에 비하면 360만 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런 불전함 같은 경우는 또 유명 사찰이라고 하거든요.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많이 올 때는 자주자주 저걸 이제 갈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큰 금액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좀 전에 왜 그 앵커님께서 망보면서 서로 나 지금 훔칠 거야 망봐 이렇게 했을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말을 한국말로 주고받지 않았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제가 말을 그래요?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잡고 봤더니 이들의 정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인이었었고 문제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냐 그것도 아니고 단지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잠깐 허허. 관광으로 온 것처럼 온 사람들입니다. 네. 한 분은 취업 비자였고 한 분은 관광 비자였는데 네. 문제는 뭐였었냐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런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 시설들은 어떤 그 외부인들의 출입이 쉬울 뿐만 아니라 어떤 감시 체제나 이런 게 강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종교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을 감시하라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저런 데가 허술하다라는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의 사찰에 가면 저렇게 쉽게 돈을 훔칠 수 있을 거야라고 알고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절도를 했다라는 게 사실은 더 경이롭고 네. 저렇게 사찰을 17차례나 돌았을 정도면 정말 저도 당연히 한국을 잘 아는 당연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이렇게 절도하면 돈 쉽게 버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온 중국인이었다라는 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깜놀할 일이에요, 진짜. 오윤성 교수님, 이거 원정 절도예요? 한국에 원정 절도 온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국적의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사람들이 범행 동기는 TV에서 한국 그 사찰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전함에다가 돈을 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됐을 거로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 한국 경찰이 추적을 해가지고 검거를 할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검거가 된 것이지 만약에 이제 뭐 크게 한탕을 했다라고 한 이후에 네. 외국으로 바로 출국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점 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외모로 봐가지고는 저렇게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 그런 그 범행 수법으로 아하. 보입니다. 근데 그 한 번쯤은 꼭 이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이 사찰 같은 곳은 한 번쯤 방문하시잖아요. 이 또 경치도 좋고 하니까 경내가요. 사찰 경내가. 그런데 이 법당 내부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부처님 이 불상도 있습니다만 주변을 지키는 그 뭐랄까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니까 함부로 안 쓸게요. 그런데 그 조형물들 보면 누를 막 이렇게 부라리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창도 들고 있고요. 그런데 최명기 관장님, 아니 그런 거 뻔히 보면 무서워서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영성지수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구조물을 보게 되면 감동도 잘 느끼고요. 아하. 또 종교적인 구조물 중에서 뭔가 이렇게 지옥을 암시하거나 그런 거 보면 공포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영성지수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움직이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주위의 모든 것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돈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전국 유명 사찰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허술한 거예요. 그런데 유명 사찰이라고 해서 꼭 대형 사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한두 번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그만 암자 사찰도요. 그곳에서 어떤 좋은 기운, 영험한 기운을 받았다고 하면 금방 입소문이 나서 유명한 사찰이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 박지훈이라서는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곳에는 스님 혼자 계시는 곳이 많으면 잠시 출타하게 되면 여기 비잖아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불전함 절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 큰 절이라면 뭐 좀 덜 할 수 있지만 좀 작은 절이라면 스님 혼자 있고 아니면 두 명 있으면 스님이 딴 데 가 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또 큰 절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불전함 관리가 조금 소홀히 된다 그러면 이게 절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좀 많이 좀 옮겨야 되고 빨리빨리 옮겨야 되고 현금이 계속 있으면 범죄의 타켓이 될 수가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2명 이상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 절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습 절도가 성립하고 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 이 속지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단죄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한국 가면 저기 절에 가면 훔칠 수 있겠구나 이런 나쁜 맘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단죄를 해야겠습니다.